제주시 농협 임원 선거에서 후보들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후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도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개선 방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주민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인증서가 오늘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우리 역사 속의 태극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역 농협의 임원이 되면 하나로마트의 상점 입점과 직원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실시된 제주시 농협의 임원 선거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임이사 선거가 치러진 제주시 농협 농산물 공판장 회의실. 지역별 대의원 120여 명이 모여 후보자 2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시작 직전인 오늘 아침 경찰이 후보자 3명의 자택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후보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의 집을 방문해 돈을 건넸고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일로 전달해버리지 않습니다. 보통 내가 택배 봉투를 직접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음료수 들어간다면서 음료수 박스 안에 봉투 넣고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경찰은 후보자들의 휴대전화와 선거 관련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 측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농협은 이번 선거에서 비상임이사 14명 가운데 12명을 선출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데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후보자들끼리 서로 미행을 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김정남 암살 용의자인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이 지난해 제주 여행 당시 찍은 사진을 통해 행적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흐엉은 제주 여행을 마친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용두암과 해안도로, 에어롭 카페와 표선 해변 등에서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또 흐엉은 표선면 한 펜션에서 숙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함께 온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범 운영되고 있는 생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아주 큰데요. 제주도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시민 공청회를 열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 운영 석 달 만에 제주도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배출 시기를 놓치면 쓰레기를 장기간 집에 쌓아놔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배출 요일을 확대한 겁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재활용품은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등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 배출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내년까지 공원과 공영 주차장, 대형마트 등 이른 군데에는 재활용품을 매일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 자원 순환센터가 설치됩니다. 이기는 재활용품은 아주 퀄리티가 높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수거운반업자한테 또 재활용업자한테 주게 되면은 재활용 산업도 근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시 지역 토론회에서는 개선 방안이 여전히 불편한 데다 토론회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도민들의 고통, 이게 번거로움을 좀 이렇게 해소하려면 나는 시간 제약 없이 요일별 제약 없이 분리수거부터 갖다 넣으면 된다. 지금도 우유팩에 우유 그대로 듣냐, 캔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 보고 씻어서 와야 이게 재활이 됩니다 하니까 별걸 우리한테 다 시킨다고. 제주도는 오는 27일 서귀포시에도 토론회를 연 뒤 28일에는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가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를 오는 4월에 발표합니다. 제주도는 오늘 열린 도민행복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인 후보지 13군데 가운데 4월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자연녹지의 개발 허용 기준을 최대 10,000제곱미터에서 30,000제곱미터로 완화하고 8년 이상 임대주택의 높이도 4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해녀문화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제주도가 석 달 만에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유네스코에 이어 세계 농업유산 등재도 추진되는데 해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 등재 석 달 만에 인증서가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인증서에는 인류의 문화 다양성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인증서는 앞으로 동판으로 만들어져 도내 100개 어촌계와 해녀 박물관에 설치됩니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역사를 이어온 것이 또 이 해녀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세계를 향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큰 하나의 터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이어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 올 12월 우리나라 어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녀 양성과 전승, 보존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80세가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이 많아요. 제가 책임자 한 분으로서 80대까지만 작업하면 좋을 건데 우리 해녀분들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제주해녀의 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를 오는 12월에 제주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3.1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역사 속 태극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가 제주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1883년 고종 황제가 정식 국기로 제정하기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제국의 태극기입니다. 태극의 모양은 지금과 다르지만 우리 민족을 대표하고 단결하게 한 힘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세계 잡지에 일본 영문과 함께 소개된 작은 태극기와 백엔니 속에서 발견된 태극기는 식민지배 당시 우리 민족의 서름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태극기를 당당히 꺼내들지 못했던 우리 조상의 슬픔과 우리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교육박물관이 올해 첫 번째로 마련한 이번 기획전에서는 대한제국부터 현재까지 사용된 태극기와 태극 문양 관련 자료 등 10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 지역 학도병들의 각오와 서명을 담은 서명문 태극기를 비롯해 태극기를 소재로 창작과 자료 수집을 해온 한국 화가 나정태 선생의 작품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가 담고 있는 시대별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태극기 전시회를 마련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같이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상징물로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역사 속 태극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5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임박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이번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대통령 취임 4주년인 내일 저녁 6시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도민 촛불 집회를 열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애국 탑라인 연합회는 모레 오후 3시에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봄을 앞두고 요 며칠 날씨가 무척 변덕스러웠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이 포근한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3도 내외로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국회의원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 권한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성군 의원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도민이 결정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목적과 부합한다며 행정체계와 관련된 중앙의 모든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주민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발했습니다. 제주 4.3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제주 4.3 사건 학살 책임자인 송효찬 장군의 선양 사업을 중단하라고 충청남도 청양군과 국가보훈처에 요구했습니다. 송효찬 장군은 4.3 당시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지시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형무소 수감자들을 적법 절차 없이 처형했다며 선양 사업은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4.3 연구소는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화북 일동의 한 전신주위에서 작업을 하던 53살 현모 씨가 5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 씨와 함께 작업을 하던 전기회사 직원을 상대로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